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종갓집 부엌에는 새벽부터 불이 켜져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그 제사상이 끝내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종부로 살아온 한 여자가 자식들 앞에서 단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사 안 한다. 나 찾지 말아라. 그리고 그 집에는 차례상 대신 라면 냄비만 남았습니다. 이건 명절을 버린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종갓집은 깊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합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사람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고 마당의 장독대 위로만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부엌 쪽에서만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그 불빛 아래 김말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 몸이 먼저 깨어난 사람처럼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깨울 필요도 없고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날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몸이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수는 소리나지 않게 방문을 열고 나와 부엌으로 향합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으로 전해지지만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아무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말수는 형광등 스위치를 켭니다. 순간 밝아진 불빛 아래 이미 전날 밤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싱크대 위에는 손질된 나물들이 접시째 덮여 있고 한쪽에는 전을 부치기 위해 풀어놓은 동태와 고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냉장고 문 안쪽에는 탕국이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이 메모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말순 스스로를 위한 표시입니다. 말순은 앞치마를 꺼내 허리에 단단히 묶습니다. 끈을 묶는 손놀림은 망설임이 없지만 그 손등에는 세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오래전 기름에 데어 남은 작은 흉터,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굵어진 관절들이 눈에 띕니다. 가스불을 켜자 작은 불꽃 소리가 부엌에 울립니다. 말수는 냄비를 올리고 전날 미리 우려둔 육수를 천천히 붓습니다. 국물이 냄비 바닥을 채우는 소리를 들으며 말수는 잠시 멈춰 서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이 광경을 보지 않지만 말수는 늘 그래왔듯 혼자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탕국 냄비에서 서서히 김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말수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어보다가 작은 그릇에 떠서 간을 봅니다. 소금을 아주 조금만 더 넣습니다. 그 움직임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반복해온 정확한 동작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손끝에 묘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수는 잠시 국자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보려다 다시 몸을 숙입니다. 허리 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지만 이 정도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픈 기색을 애써 무시하며 다시 부엌을 오갑니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싱크대 옆에는 제사 음식 목록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말수는 그 종이를 집어들어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탕국, 나물 3가지, 전 종류, 생선, 과일, 떡. 이 목록은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말수는 이미 외울 만큼 익숙합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다시 확인하는 이 시간은 매번 설날 새벽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말수는 종이를 다시 내려놓으며 아주 작게 숨을 내쉽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엔 너무 조용한 한숨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부엌 문 너머 어두운 거실로 향합니다. 아직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고 몇 시간 뒤면 이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사위들. 말수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명절마다 모여 웃고 떠들며 상 앞에 앉아 있던 모습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 부엌에서 새벽부터 움직였던 사람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말수는 그 사실을 너무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 시계가 새벽 5시를 알리는 소리를 냅니다. 짧고 분명한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립니다. 말수는 시계를 올려다보며 잠시 멈춰섭니다. 이 시간이면 예전에는 더 서둘러 움직였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조금 느려집니다. 그녀는 전날 미리 씻어둔 제사 그릇들을 꺼내 하나씩 닦기 시작합니다. 이미 깨끗한 그릇이지만 말수는 다시 한번 손으로 닦아냅니다. 그릇을 닦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말수는 그릇을 상 위에 올려놓을 방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아직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제사상은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말수는 상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 상 앞에서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표정으로 말입니다. 말수는 상을 바라보다가 아주 잠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설날 아침은 김말순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올라오기 전부터 종갓집 대문이 몇 번이고 열렸다 닫힙니다. 먼저 도착한 건 장남 부부입니다. 장남은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오고 며느리는 두툼한 쇼핑백을 들고 따라옵니다. 그 뒤로 둘째네, 셋째네 가족까지 차례로 도착하면서 집안은 금세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현관에는 신발이 겹겹이 쌓이고 외투가 옷걸이에 걸리며 아이들 웃음소리와 어른들 인사소리가 섞입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엌에는 여전히 말순의 발소리만 반복됩니다. 말순은 가족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누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올리는지, 누가 도로가 막혀서 죽는 줄 알았네 하며 불평하는지도 다 들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엌 쪽으로 들어와 뭐 도와드릴까요 묻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말수는 그런 사실을 새삼스럽게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도마 위에 놓인 생선을 다시 만지며 다음 순서를 진행합니다. 거실에서는 벌써 텔레비전 소리가 커집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누군가는 채널을 돌리며 웃습니다. 손주들은 소파를 뛰어다니며 과자를 찾고 사위는 휴대전화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말수는 부엌 문틈으로 그 풍경을 보지 않아도 다 압니다.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말수는 탕국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국물 위에 떠오른 기름을 숟가락으로 걷어내고 파를 넣고 두부를 넣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손을 멈춥니다. 탕국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는데도 말수는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앉는 순간 허리가 더 아파질 것 같기도 하고 앉는 순간 마음이 풀어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이미 부친 전들이 접시에 쌓이고 있습니다. 동그랑땡, 동태전, 산적, 호박전이 차례로 올라갑니다. 말수는 기름이 튀어 팔에 따끔한 통증이 와도 아무렇지 않은 듯 전을 뒤집습니다. 그 손놀림이 정확하고 빠른 건 그녀가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을 뒤집는 순간마다 말순의 눈동자가 어딘가 멀리 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만은 아닌 얼굴입니다. 거실에서 누군가 말순을 부릅니다. 장남이 목소리를 높여 어머니 차 좀 드시고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따뜻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말순에게는 오래된 공식처럼 느껴집니다. 차를 타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누가 차려놓을 거라는 말로 들립니다. 말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 대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다시 가스불을 켭니다. 잠시 뒤 며느리 한 명이 부엌 문 앞까지 다가옵니다. 그녀는 문턱을 넘지 않고 문 앞에서 안을 훑어봅니다. 그 눈길은 엄마가 얼마나 했나 확인하는 눈빛에 가깝습니다. 며느리는 말순에게 다가와 도와주기보다 싱크대 위에 놓인 전 접시를 보고 와 진짜 많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순은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그 며느리는 저 거실에 손님들 있거든요라고 말하곤 다시 나갑니다. 말순은 그 며느리의 뒷모습을 따라 시선을 보냅니다. 잠깐의 침묵이 부엌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떨림은 억울함인지 분노인지 지친 마음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말순은 싱크대 아래에 놓인 걸레를 꺼내 손을 닦습니다. 그 순간 손등에 굳은 살이 걸레에 걸리며 까끌한 마찰이 느껴집니다. 그 감각이 말순을 더 또렷하게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거실 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제사는 몇 시에 지내요? 묻는 소리입니다. 다른 누군가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볍게 답합니다. 그 말이 부엌까지 정확히 들려옵니다. 말순은 그 말이 들린 순간 손을 멈춥니다. 도마 위에 놓인 칼이 잠시 공중에서 멈춘 것처럼 말순의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말순은 천천히 부엌 문을 바라봅니다. 문틈 너머로 보이는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웃음소리도 나지만 그 풍경이 말순에게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말순만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다시 손을 움직이려 하지만 이번에는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순은 부엌 선반 위에 놓인 작은 약통을 잠시 바라봅니다. 허리 통증 약, 소화제, 두통약이 한 줄로 놓여 있습니다. 그 약통은 말순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해주는 물건입니다. 그녀는 약을 꺼내 먹지 않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쉽니다. 잠시 뒤 말순은 찬장을 열고 상보를 꺼냅니다. 제사상을 덮는 상보입니다. 그 상보는 해마다 이 집의 전통처럼 사용되어 왔고 말순은 그 상보를 아주 조심스럽게 펼쳐봅니다. 손끝으로 천의 끝을 만지며 말순은 자신도 모르게 표정을 굳힙니다. 마치 이제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사람처럼요. 그때 거실에서 웃음이 크게 터집니다. 누군가의 농담에 가족들이 박장대소하는 소리입니다. 말순은 그 웃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웃음 속에 자신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조용히 상보를 접습니다. 그리고 부엌 한쪽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을 잠시 바라봅니다. 가방은 눈에 잘 띄지 않게 그늘진 곳에 놓여 있지만 말순은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이 집이 곧 더 바빠지고 더 시끄러워질 거라는 걸 그녀는 압니다. 하지만 그 시끄러움 속에서도 정작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녀 혼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순은 다시 탕국 냄비를 저으며 부엌 안에 혼자 남아있는 자신을 또렷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순의 결심은 한 겹 더 두꺼워집니다. 부엌에서 모든 준비가 끝났을 즈음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들떠 있습니다. 말순은 마지막으로 전 접시를 확인하고 탕국 냄비에 불을 줄입니다. 수십 가지 음식이 차례로 쟁반에 올라가고 말순은 그것들을 하나씩 들어 제사를 지낼 방으로 옮깁니다. 무거운 쟁반을 들 때마다 팔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사 준비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말순뿐이라는 사실을 그녀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방 문을 열자 비어있던 공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앙에 놓인 제사상은 아직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순은 쟁반을 내려놓기 전 잠시 상 앞에 멈춰섭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수십 번, 아니 수십 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해 왔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순서로, 같은 자세로 음식을 올려왔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말순의 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말순은 먼저 탕국 그릇을 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어 나물 접시를 하나씩 자리에 맞춰 놓습니다. 동그랑땡과 전, 생선과 과일이 차례로 올라가며 상은 점점 가득 차갑니다. 말순은 상을 채울수록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듯합니다. 상 위에 마지막 음식이 올라갔을 때 말순은 한 발짝 물러섭니다. 가득 찬 제사상은 언제나처럼 정갈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상입니다. 말순은 상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서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긴 침묵입니다. 그 순간 거실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는 제사 시간이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방 쪽을 기웃거립니다. 아이들 발소리, 어른들의 말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말순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상 위에 올려진 음식들만 바라봅니다. 말순의 시선은 제사상 위를 천천히 훑어 내려갑니다. 이 음식 하나하나가 자신이 보낸 시간이라는 걸 말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혼자 서서 만들었던 음식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매번 끝나고 나면 당연하다는 듯 흩어졌던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말순은 천천히 상보를 집어듭니다. 하얀 천이 손끝에서 살짝 떨립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도 힘이 빠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손끝까지 차오른 탓입니다. 상보를 펼치는 동안 말순의 호흡이 조금 거칠어집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말순은 제사상 위에 상보를 천천히 덮어버립니다. 하얀 천이 음식들을 하나둘 가려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졌던 상이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가려집니다. 상 위에 쌓인 시간과 노력이 함께 덮이는 순간입니다. 방문 앞에 모여있던 가족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멈춰섭니다. 누군가는 장난이길 바라는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말순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순은 상보를 덮은 뒤 상을 한 번 더 눌러 정리합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일을 마무리하듯 차분한 손길입니다. 그녀는 뒤돌아서 부엌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 순간 집안의 소음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말순은 부엌에 들어와 앞치마를 풀어냅니다. 끈을 풀 때 손이 잠시 멈춥니다. 이 앞치마는 수십 년 동안 명절마다 그녀의 몸에 걸려있던 물건입니다. 말순은 앞치마를 접어 싱크대 위에 내려놓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부엌 안에는 이제 가스불 소리도 기름 튀는 소리도 없습니다. 말순은 부엌 한가운데 서서 잠시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녀가 새벽부터 혼자 채워온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거실 쪽에서 누군가 말순을 부르려다 멈춘 기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쪽에 놓인 여행 가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가방 손잡이를 잡는 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습니다.
말순은 가방을 끌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은 평소 말순이 잠만 자던 조용한 공간입니다. 말순은 가방을 열어 안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권, 예약 서류, 간단한 옷가지가 가지런히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설날 아침의 하늘은 맑고 차분합니다. 말순은 창문을 닫고 외투를 챙겨 입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나섭니다. 현관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말순이 집을 나서기 직전 제사방에 덮인 상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것을 걷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말순의 발걸음 소리가 현관을 지나 마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집의 설날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말순은 방에서 나와 현관 앞에 섭니다. 현관 바닥에는 아침 일찍 도착한 가족들의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그 신발들 사이를 피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말순은 한 켤레의 낡은 구두를 꺼냅니다. 이 구두는 명절에 신기 위해 꺼내던 신발이 아니라 여행을 갈 때 신던 신발입니다. 말순은 구두를 신으며 허리를 굽히는데 잠시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외투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웁니다. 현관 거울에 비친 말순의 모습은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한복 대신 단정한 외출복을 입고 있고 머리도 단정히 묶여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남아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순은 거울 속 자신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확인을 받는 사람처럼요. 그때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더 커집니다. 제사방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기색을 느낀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누군가는 상보가 덮인 제사상을 보고 멈춰서고 누군가는 무슨 장난이냐는 듯 웃으려다 표정이 굳습니다. 그 웅성거림이 현관까지 그대로 전해집니다. 말순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현관문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주 잠깐 말순의 손이 문 위에서 멈춥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문을 드나들며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졌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그녀의 손을 붙잡지 못합니다. 말순은 문을 엽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현관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 공기에 말순은 잠시 눈을 깜빡입니다. 밖은 고요하고 집 안과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말순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장남의 목소리입니다. 말순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당황과 혼란이 섞여 있지만 말순은 그 감정을 감당하지 않기로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말순은 신발장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그 위에는 가족 사진과 조상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 사진들 앞에서 말순은 늘 묵묵히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문 밖으로 한 발짝을 내딛습니다. 말순이 마당으로 나가자 문턱 안쪽과 바깥의 공기가 분명히 갈립니다. 집안에서는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마당에는 바람소리만 잔잔히 흐릅니다. 말순은 여행 가방 손잡이를 다시 한번 단단히 잡습니다. 현관문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누군가 더 큰 목소리로 말순을 부르려다 멈춥니다. 말순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봅니다. 아침 하늘은 맑고 구름도 거의 없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현관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분명히 울립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소리가 아니라 이 집의 오랜 질서가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문이 닫히자 말순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집안의 일은 그녀의 손을 떠났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낍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말순의 발걸음이 대문을 향해 이어집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종갓집의 설날은 더 이상 말순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말순의 인생은 이제 그녀 자신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난 뒤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아까까지 북적이던 소리들은 갑자기 방향을 잃은 듯 흩어지고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제사방 문 앞에 서 있던 가족들은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상보로 덮인 제사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고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장남은 상 앞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집에서 제사가 이렇게 멈춰선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보를 걷어야 할지 어머니를 따라 나가야 할지 판단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장남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누군가는 어머니가 잠깐 바람 쐬러 나가신 건 아닐까 하는 표정을 짓고 누군가는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얼굴입니다. 아무도 상보를 걷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 역할은 늘 말순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 있고 다른 한 명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 화면만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표정을 살피며 소리를 줄입니다. 집안에는 분명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도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장남은 결국 상 앞에 놓인 의자에 앉습니다. 앉는 순간 상 위에 놓인 무게가 그대로 어깨로 내려앉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상이 매년 저절로 차려졌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누군가 새벽부터 혼자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사실을요. 장남은 조심스럽게 상보 끝을 잡아봅니다. 천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는 상보를 조금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감히 손을 대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순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제야 집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집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나갔다는 사실이 이제야 모두의 머릿속에 분명히 자리 잡습니다. 누군가는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들은 오가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동안 결정을 내리고 움직이던 사람이 항상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배고픔이 슬며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이들이 먼저 칭얼거립니다. 며느리 한 명이 부엌 쪽을 힐끗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말순이 정리해둔 냄비와 접시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며느리는 잠시 멈춰섭니다.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전 접시들, 정갈하게 정리된 칼과 도마,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탕국 냄비를 바라봅니다. 그 풍경은 마치 말순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완벽합니다. 며느리는 냄비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습니다.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상에 올려야 할지 그냥 먹어도 되는지 그동안 이런 판단은 늘 말순이 해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다시 말합니다. 장남은 부엌 쪽을 바라보다가 결국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 안에는 말순이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과 그리고 라면 봉지가 눈에 띕니다. 라면 봉지를 집어드는 순간 장남의 얼굴에 짧은 망설임이 스칩니다.
설날 아침 종갓집에서 라면을 끓인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장남은 라면 봉지를 들고 부엌 한가운데 섭니다.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불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 이런 일은 늘 말순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면 물이 끓기 시작하지만 그 소리는 전혀 명절답지 않습니다. 제사상 위에 올려졌을 음식들이 부엌 한쪽에 그대로 남아있는 가운데 라면 냄비에서는 인스턴트 국물 냄새가 퍼집니다. 아이들은 라면 냄새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 냄새 앞에서 선뜻 젓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말순의 빈자리가 부엌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라면 그릇들이 놓입니다. 제사상 대신 평범한 식탁 위에 놓인 라면입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지만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립니다. 그 순간 장남은 문득 깨닫습니다. 지금 자신이 먹고 있는 이 한 그릇의 라면이 수십 년 동안 어머니가 혼자 떠안아 온 무게의 결과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집의 설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들어섰다는 사실을요. 라면이 한 그릇씩 나눠진 뒤에도 식탁 위의 공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면을 먼저 집어먹지만 어른들의 젓가락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김이 오르는 라면 냄비에서 나는 냄새가 부엌을 채우는데도 그 냄새는 명절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장남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합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먹은 뒤 얼굴을 찌푸립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며느리 중 한 명이 국물을 더 떠가려다 손을 멈춥니다. 어디까지 떠도 되는지, 누가 먼저 먹어야 하는지 그동안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는 문제들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말순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질서가 그녀가 없자마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위 한 명이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말을 꺼내려다 멈춥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도 가볍게 던질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라면을 먹습니다. 면을 씹는 소리만 식탁 위에 조용히 울립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묻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와? 그 질문에 어른들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춥니다. 누구도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말순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장남은 아이의 질문을 외면한 채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은 식탁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운 기운에 잠겨 있습니다. 며느리 한 명이 부엌을 정리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잠시 멈춥니다. 말순이 새벽부터 정리해둔 부엌은 흐트러짐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칩니다. 그녀는 접시 하나를 들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 부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동안 말순이 감당해왔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실에서는 다른 며느리가 전화기를 들고 서성입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게 맞을지 고민합니다. 전화를 걸었다가 더 큰 혼란을 부를까 두렵습니다. 장남은 결국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말순의 이름이 화면에 뜨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난 뒤에도 식탁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릇을 치우는 순서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방으로 흩어지고
어른들은 서로를 피해 시선을 돌립니다. 장남은 제사방 쪽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상보로 덮인 제사상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 상은 더 이상 의례의 상이 아니라 이 가족 앞에 놓인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장남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사방으로 향합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서 있던 자리의 무게가 지금은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는 라면 냄비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김이 사라진 냄비처럼 집안의 설날 분위기도 빠르게 식어갑니다. 누구도 크게 싸우지 않았고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이 집의 명절은 이미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말순이 탄 크루즈는 이미 항구를 벗어나 천천히 바다 위를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지만 말순은 그 소리를 굳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선실 안창가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선 집의 모습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집에서 보낸 수십 년의 시간은 여전히 말순의 마음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말순은 창가에 놓인 작은 의자에 천천히 앉습니다. 허리를 펴는 동작 하나에도 조심스러움이 묻어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의식해 서둘러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 안은 따뜻하고 조용하며 말순이 있어야 할 자리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선실 안 테이블 위에는 웰컴 카드와 일정 안내서가 놓여 있습니다. 말순은 글자를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누가 재촉하지도 어디 계세요? 하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사실이 말순에게는 아직 조금 낯섭니다. 잠시 후 말순은 갑판으로 나갑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자연스럽게 흩날립니다. 그 바람은 부엌의 기름 냄새도 명절 음식의 무게도 실어 나르지 않습니다. 말순은 난간을 잡고 바다를 내려다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말순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옵니다. 늘 긴장 속에 올라가 있던 어깨가 지금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합니다. 갑판 한쪽에서는 다른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웃으며 서로를 부르고 친구들끼리 온 노인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습니다. 말순은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종부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여행객입니다. 말순은 난간에서 손을 떼고 갑판을 천천히 걸어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걷는 발걸음은 오랜만입니다. 발걸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누구의 요구도 없습니다. 잠시 후 말순은 선실로 돌아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컵에 따뜻한 차를 따릅니다. 김이 오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자 손끝까지 온기가 전해집니다. 이 온기는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말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말순은 컵을 들고 다시 창가에 섭니다. 바다는 여전히 넓고 조용합니다. 그 풍경 앞에서 말순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갑니다. 미안함, 두려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해방감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가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문득 집에 남아있을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고 있을지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그 상상은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젓고 다시 바다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명절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누구도 절을 준비하지 않고 누구도 제사 시간을 묻지 않습니다. 말순은 그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순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집안의 하루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소란과 혼란이 지나간 뒤 종갓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집니다. 제사방에 덮여있던 상보는 여전히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고 사람들은 그 방을 일부러 피해 다니듯 문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누구도 먼저 나서서 상보를 걷지 않고 누구도 제사를 치르자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지만 부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침에 먹은 라면의 흔적만 싱크대에 남아있고 말순이 새벽부터 준비해둔 음식들은 손대지 못한 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며느리 한 명이 전 접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 접시 하나하나에 담긴 시간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장남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봅니다. 프로그램 소리는 흘러나오지만 화면 속 웃음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당연하게 여겨왔던 설날의 풍경을 떠올립니다. 아침이면 이미 차려져 있던 상, 부르면 바로 나오던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야 낯설게 느껴집니다. 장남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제사방 문 앞에 섭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상보 한쪽을 들어 올립니다. 상 아래에 놓인 음식들은 여전히 온전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말순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입니다. 장남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상보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장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이 상이 차려질 때까지 걸린 시간과 수고를 그는 단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말순이 새벽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상을 차렸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들은 부엌에 모여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집의 분위기가 더 이상 그대로일 수 없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거지 소리가 부엌에 잔잔히 울립니다. 한편 바다 위의 크루즈는 오후 햇살을 받으며 항해를 이어갑니다. 말순은 갑판 난간에 기대어 노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천천히 맞닿습니다. 그 풍경 앞에서 말순은 오래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그녀의 시간입니다. 말순은 휴대전화를 꺼내봅니다.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몇 개 떠 있지만 그녀는 바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설명하거나 해명할 시간이 아니라는 걸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순은 휴대전화를 다시 가방에 넣고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습니다. 바다의 소리가 그녀의 호흡과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긴장도 결심의 날카로움도 없습니다. 집안에서는 저녁 준비를 논의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밖에서 음식을 사오자고 말하고 누군가는 오늘은 그냥 간단히 먹자고 말합니다. 그 대화 속에는 예전과 다른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말순은 노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스스로를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설날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허락된 명절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집과 바다, 각기 다른 공간에서 흘러간 하루는 서로 다른 깨달음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설날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만 유지되던 명절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